세계인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1박 2일의 일정으로 진행될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잠시 멈춰서 있는 북한 비핵화 협상의 시계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에 큰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관련 KBS 뉴스 특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자 북한도 흥미로운 제안,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내일 북미 정상의 깜짝 만남, 여기에 남북미 새 정상의 첫 만남이 전격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창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그간 부인해왔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G20 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오늘 오전 8시 깜짝 제안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곧 한국으로 간다. 김 위원장이 이 메시지를 본다면 DMZ에서 만나 손을 잡고 인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시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가가서는 자신의 트윗을 봤냐며 함께 노력해보자고 엄지를 들어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도 만남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I said if Chairman Kim would want to meet, I'll be at the border. Certainly, we seem to get along very well. 트럼프 대통령의 즉흥적으로 보이던 트위터 제안에 북한이 답을 내놓았습니다. 제안이 나온 지 5시간 15분 만에 북한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명의의 담화문이 나왔는데 아직 공식 제의가 없었다면서도 매우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화답한 겁니다. 특히 분단의 선에서 두 정상이 만나면 친분 관계를 더 깊이 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수용 의사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 간 만남이 성사된다면 하노이 북미 회담 이후 소강 상태였던 비핵화 협상의 극적인 돌파구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DMZ 행에 문재인 대통령이 동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 등에서 전격적인 3자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북측이 응답하면서 북미 양 정상의 비무장지대 만남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성사된다면 장소는 판문점, 형식은 정식 회담보다는 짧은 회동 수준이 될 것이란 예측이 우세합니다. 이어서 윤보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공식적으로 비무장지대를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Tomorrow we're going to the DMZ. I said while I'm there, I'll shake his hand. We get along. 미국이 정상 간 만남을 정식으로 제안하고 이를 북한이 수락한다면 내일 오후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할 때 북미 정상의 만남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정상의 만남이 성사된다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 올 2월 하노이 회담에 이어 세 번째 만남이 됩니다. 장소는 판문점이 유력합니다. 전문가들은 양 정상의 경호와 안전을 고려하면 판문점 외의 장소를 선택하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판문점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 역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판문점은 북미 대표가 만나 6.25 전쟁 정전협정을 체결한 곳이면서 최근엔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진 비무장화 조치로 평화적 노력이 진행되는 곳이라는 상징도 부여됐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깜짝 월경이 재현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옵니다. 앞선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무장지대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만남의 형식은 의제를 갖고 진행하는 정상회담보다는 짧은 회동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간 실무 협상에 진척이 없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가 도출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신 친서 외교로 시작된 북미 대화 분위기를 이어가고 실무 협상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첫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뤄질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는 북미 회동과 남북미 회동 모든 가능성에 대해 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보미입니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시각 현재 한국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저녁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만찬을 갖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할 예정인데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트위터를 통해 제안한 북미 비무장지대 회동이 성사될지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통일외교 김영은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김영은 기자. 네. 비무장지대에서 만나자는 깜짝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했거든요. 이 네. 비무장지대 성사 가능성은 일단 높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트위터를 통해서 제안했을 때만 해도 약간
우발적인 제안이 아닌가라는 관측이 많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다시 얘기를 했을 때는 오늘 오전에 생각하는 것이다라고 예. 하긴 했지만 그 뒤에 국면이 달라지게 된 계기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답변이 나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네, 일단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내용을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대로 분단의 선에서 북미 정상회동이 성사된다면 두 정상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친분 관계를 더 깊게 하고 양국 관계 진전에서 또 하나의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렇지만 흥미로운 제안이긴 분명하지만 공식 제기를 받진 못했다. 그러니까 공식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이런 제안을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미국 측에서 감안을 해달라는 얘기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방한 때 비무장지대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었지만 날씨 상황 때문에 방문을 못했거든요. 이번에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가능성 높은 거죠, 일단? 예, 뭐 원래 계획은 이제 DMZ 가서 그냥 대북 메시지 정도, 스피치 정도, 연설 정도 한번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그 미국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오사카로 가기 전에 예.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과연 정식으로 정상회담,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자고 제기를 할 그런 그 분위기가 무르익었는가를 한번 보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만약 지금 상황에서 지금 미국 내 분위기는 계속 트럼프 정부는 이제 대북 정책에 있어서 더 이상 그 탑다운은 없다. 실무진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근에 물론 이제 비건 대표가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빅딜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는 그게 성공한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 뭔가 실무진에서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하자고 정식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껄끄러운 분위기, 그러한 시기다. 그리고 했다가 북한이 안 받으면 어떡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위트 정도로 해서 약간 지금 미국, 북한 내 분위기가 어떤가를 한번 떠본 것이고 아마 뭐 예상은 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적극적으로 북한이 그걸 잡은 거죠. 맞습니다. 최선희 부상이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지만 아직 공식 제안을 받지 못했다라고 답했거든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한다면은 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트위트 가지고 북한은 그래 정상회담 좋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뭐 그냥 내가 내 생각 얘기한 거다. 예. 뭐 나 정상회담 하기 싫다. 예. 이러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완전히 김정은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위원장에게 체면을 살려주고 정말 제대로 된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공식 제기를 먼저 하라. 예. 그렇게 완전히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정식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그리고 지도자 간의 만남을 예상을 했겠지만 설령 그걸 원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은 예.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에어포스 원이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하는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 김 기자, 네. 북미 회동을 하게 된다면 비무장지대 내 장소는 어디가 유력합니까? 네, 일단은 아무래도 판문점이 유력하다는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단 서로 대화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 군사 분계선 내에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곳이라면 판문점밖에 없고요. 또 아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 상으로 악수를 하고 싶다,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역시도 군사 분계선, 그러니까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우리 남북 정상이 악수를 했던 그 곳을 가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후 7시 7분 오산 미 공군기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도착 장면 보고 계신데요. 이제 예상되는 동선은 헬기로 용산기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용산기지에서는 다시 차편으로 청와대로 가서 이제 만찬을 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당초에는 숙소를 들렀다가 청와대로 갈 예정이었으나 지금 조금 늦어진 것이죠. 원래는 6시 50분쯤에 한국에 네. 도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한 20분 정도가 연착이 돼서 숙소를 들르지 않고 바로 청와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 일본 쪽에 지금 기자회견을 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시간이 약간 길어졌기 때문에 예. 출발도 좀 늦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예. 김 교수님,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뭐 미국 대통령이 대북 정책을 상당히 상징화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순간마다 DMZ를 많이 방문을 했습니다. 이전에 이제 냉전 시대 때도 그랬고, 뭐 클린턴 대통령 특히 당시 이제 클린턴 정부 때도 어떤 그 남북한 간의 어떤 갈등이 상당히 최고조에 이르렀었는데, 그때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가서 대북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고, 상당히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을 했죠. 그리고 뭐 부시 대통령도 방문을 했었고, 유일하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만 처음 시도를 하려다가 못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아마 이번에는 뭐 이제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을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당시 방문을 하면서 이제 뭐 오바마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앞에 이제 방탄 유리를 딱 놓고 이제 대북 스피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상당히 갈등 국면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에서 주로 이제 방문을 했었죠, 미국 대통령들이. 근데 이번 상황은 상당히 과거와는 좀 다르죠. 분위기가 북미 그 정상회담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고, 또 지금 소강 국면에서 그걸 다시 한번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미국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런 상태에서 방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리고 이제 DMZ 자체도 과거와는 다르게 완전히 지금 비무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DMZ가 완전히 비무장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그곳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갈 수 있을까? 경호상에 상당히 취약점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판문점 방문 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은 기자, 트럼프 네.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넘을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는 오사카에 있었는데 예. 그때 기자회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한 기자가 그 군사 분계선을 넘을 때 뭐 괜찮겠냐라는 식으로 물어봤고, 예. 나는 그 넘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뭐 경호 문제 같은 것도 본인이 알고 있지만 염두하고 있다. 그런 취약성까지도 고려하고 그런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정상이 DMZ에서 만난다면 어떤 내용을 논의하게 될까요? 네, 일단은 길게,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의 그런 방식까지 차용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무리겠죠, 것 예. 같습니다. 갑자기 대화 국면이 이뤄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두 정상 사이에 굉장히 사이가 좋다라는 그 친교를 과시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대화나 기타 뭐 분위기가 좋다면 뭐 3차 북미 정상회담을 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하자, 또는 뭐 실무 협상을 재개하자 정도의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은혜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면은 미국 국내 정치면에서도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고 미국 민주당 경선 토론도 시작됐는데, 비무장지대를 방문하고 북미 회담이 성사된다면 본인에게도 매우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역시 상당히 쇼맨십에 강한 사람이구나를 이번에 또 볼 수가 있어요. 예. 상당히 깜짝 그 성사거든요. 뭐 소위 그 일반인들이 말하는 번개 미팅 같은 예, 그렇습니다. 그런 건데 아무도 예측하지 않았어요. 또 예측하는 신문 기사도 미국의 뭐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이런 데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백악관에서는 이건 아니다, 없다. 북미 간의 정상 간의 만남 없다라고 완전히 거부를 하는 상태인데, 뭐 지금 트위트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상당히 예측 불가성을 가지고 돌발적으로 트위트를 날렸기 때문에 뭐 그러한 미국 정부가 북미 정상 간의 만남 없다고 얘기한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 국내 상황을 보면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에서 대선 출정식을 가졌고요. 했고요. 민주당은 경선이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TV 토론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지금 바이든을 비롯해서 다른 기타 민주당 후보들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그 여론조사는 다 트럼프가 지는 걸로 나오고, 바이든과 트럼프는 거의 한 12%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민주 경선을 마치게 되면 그게 흥행몰이가 돼서 그 격차가 더 벌어질 수가 있어요. 예. 끝나고 나서 그걸 따라잡는 건 또 하나의 또 그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번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서 생중계를 함으로써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예.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적인 대선 후보로서의 어떤 무게감을 상당히 잘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예, 지금 에어포스 원의 문이 열렸고요. 이미 수행원들은 먼저 내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곧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시각 현재 오산 미 공군기지 장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깜짝 제안에 북한이 매우 빨리, 5시간이면 매우 빠른 응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도 상징하는 면이 있겠죠. 그렇죠. 일단은 최선희 그 부상이라는 사람, 즉 비건 대표와 실무진에서 실무 협상을 담당하는 최선희 부상이 외무성 담화로 내보냈다는 것. 예. 그것은 어쨌든 간에 그 실무 협상에 대해서 북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 협상을 통해서 지금 북미 간의 3차 정상회담을 매우 고대하고 있다는 예. 그런 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빨리 응답이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보통 그 많은 분들도 다 마찬가지였겠지만 오늘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트가 나왔을 때만 해도 트럼프가 또 이렇게 이상한 트위트를 하면서 또 시선을 끌어보고 싶어 하는구나. 예.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정상회담 할 때가 아닌데 만약 지금 한다면 그 이상하지 않나? 왜냐하면 그 계속해서 북미 간에는 설전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입장 차이가 벌어지고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미국이 셈법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최근에 비건 대표가 유연성을 얘기를 하고 뭐 빅딜보다는 그 스텝 바이 스텝. 예. 네, 지금 그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 그리고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부부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멜라니아 트럼프 영부인은 방한에 동행하지 않았고요. 예. 그 지금 이방카 백악관 보좌관과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 부부가 트럼프 대통령을 주로 밀착 수행하고 있습니다. 에어포스 원을 타고 온 트럼프 대통령, 이제 용산 미군 기지로 갈 때는 마린원이죠. 네. 대통령 전용 헬기를 타고 오산에서 용산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네. 직접 관련은 없지만 G20 회의에서 네. 미중 간의 네. 무역 전쟁을 일단 휴전으로 네. 결론 지은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어깨를 좀 가볍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미국이 중국을 일방적으로 때리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이게 승자와 패자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을 보면 상당히 중국을 전방위적으로 때리겠다는 거는 맞습니다. 뭐 무역뿐만이 아니라 뭐 기술 5G 화웨이 문제, 그리고 군사, 뭐 거버넌스, 경제 상당히 이제 폭넓게 네.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네. G20 회의를 마치고 한국으로 이동한 트럼프 대통령. 네. 지금 일단 아래에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관 대사, 그리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또 김태진 외교부 북미 국장이 지금 환영을 하기 위해서 예. 나와 있습니다. 이미 비건 특별대표는 27일에 입국해서 트럼프 네.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듣기로는 오늘 오후 일정이 비어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혹시나 북측과 접촉을 위해서 일정을 비워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추측도 해보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오후 일정이 비어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내일 DMZ를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와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예. 어떤 메시지를 내보내느냐, 그거를 최종적으로 조율하기 위함이었다고 보는데, 그래도 불구하고 왜 시간이 남았지 하는 그러한 의아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뭔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라든지 뭔가 의외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뭔가 그 예상치 않았던 북한 간의 어떤 소통 창구를 또 하나를 만들 것이다. 예.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비건 대표도 좀 짐작은 하고 있지 않나. 뭔가 언지를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일 그 북미 간의 정상회담 만남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비건 예. 대표도. 그러니까 준비를 위한 추가 시간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태였지 않았는가. 아마 오늘 하루 종일 비건 대표는 북한 측과 어떤 그 정상회담을 위한 그 실무 준비 작업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김 기자 화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약식 의전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2017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첫 방한을 했을 당시에는 국빈 방문이었고요. 예. 이번에는 공식 방문입니다. 우리 그 한미 정상회담이 4월에 있었고, 그러니까 80일 정도 만에 다시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우리 측 문재인 대통령이 방한을 요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승낙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식 방문이고, 그렇다 보니까 의전 규모나 예. 뭐 환영 행사 그런 것들이 크지는 않습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마중을 했고요. 이제 해리 해리스 주한미 대사죠? 네. 예, 와 함께 마린원을 타기 위해서 이동하는 장면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아까 보니까 그 이방카 그리고 쿠슈너 부부는 먼저 이동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예. 지금 곧 청와대 만찬을 위해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만찬
그러니까 한미 정상 만찬 시간도 좀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예상은 7시 50분으로 되어 있었지만 조금 트럼프 대통령이 늦게 도착을 했기 때문에 만찬 네. 시각도 조금 늦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사실은 그 청와대 상춘제에서 사전 환담을 갖고 그러니까 뭐 걸으면서 네. 청와대 구경도 하고 지금 현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시간을 5분 정도 가질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간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 환담도 짧아질 수도 있고 예정대로 진행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원래 청와대 만찬이 당초에는 예정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원래는 1박 2일 일정이 아니었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뭐 와가지고 아마 정상 간의 어떤 회담 정도를 예. 빨리 하고 예.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가는 그러한 계획이었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제 DMZ를 가겠다는 이제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1박이 이제 늘어나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정상회담까지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글쎄요,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원래 처음에는 그 오사카 G20 미팅만 회의만 와서 그냥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근데 한국 방문을 요청을 받고 갈까 말까 하다 가자. 그리고 1박도 안 하고 하루만 일정을 가지고 스테이 하다가 회담만 하고 가자. 1박까지 또 가고 또 정상회담까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그 변화들을 보면 상당히 글쎄요. 뭐 우리가 하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그래도 북미 간에 그리고 남북 간의 어떤 화해무드를 계속 좀 진척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고무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만찬이 친교 만찬이긴 하지만 내일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 비무장지대 방문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친교 만찬에서 일 얘기를 하나요? 그럼요. 얘기를 하죠. 물론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보통 이제 확대 정상회담이라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들어가고 예. 또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요? 관료들과 같이 들어가서 이제 좀 더 확실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대1 정상 간의 만남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그러한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친교를 하면서 이제 식사를 하면서도 일 얘기를 슬슬 꺼냅니다. 뭐 우려거리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번에 DMZ 가서 뭐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생각이십니까? 예. 라든지 예.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세세하게 얘기는 안 해주겠지만 그래도 뭐 그런 정도 해서 어떤 아이스 브레이킹 좀 긴장을 깨는 차원에서 슬슬 실무적인 얘기를 하기도 하는 그러한 만찬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대통령 전용 헬기 마린 원이 이제 이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구 기자. 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은 일정이 잡혀져 있고요. 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를 방문해서 북미 정상회담, 나아가 남북미 정상회담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북미 간의 정상회동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고요. 또 확인이 된 바는 없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당초에 DMZ에 같이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한미 정상이 DMZ를 같이 방문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많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남북미가 DMZ에서 회동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예측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미 정상이 저녁에 만찬을 한 뒤 내일 다시 만나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무엇입니까? 일단은 지금 비핵화 협상이 교차 국면에 있기 때문에 북핵 관련해서 비핵화 대화를 어떻게 재개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가장 많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문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 전에 통신사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영변이 비핵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발언도 물론 했습니다. 그 뒤에 청와대가 좀 발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기도 했지만요. 그래서 북핵 관련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남북미 세 정상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멈춰있는 북핵 비핵화 협상 시계가 다시 돌아간다고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핵화를 위한 협상 분위기는 시작이 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의 평양 방문 이후에 미국과 북한 양측이 어쨌든 간에 다시 이 분위기를 되살려서 협상 프레임으로 돌려놔야 된다는 그러한 분위기는 만들어졌는데 이번 회의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은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으로부터 안보와 경제 분야의 지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시진핑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뭐 군사 협력도 한다 그러고 그러면 앞으로 한반도 문제에 중국의 영향력과 중국의 입김이 더 강하게 들어갈 것이고 그러면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와 비핵화 프로세스의 중재자 역할은 중국이 하겠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중국이 더 많은 입김을 불어다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 입장에서도 계속 제재를 풀어달라, 제재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중국이 해결해 주니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해달라는 그 방향성대로 상당 부분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대미 협상을 할 경우에. 그런데 이번에 만약 DMZ에서 글쎄요, 북한이 한국이 들어오는 것, 즉 3자 회담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이 어떤 입장을 가질지 모르겠어요. 계속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끼어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번에 남북미 정상회담을 3자 회담으로 확대를 해서 DMZ에서 하게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상당 부분 우리가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북한이 우리 정부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그랬었거든요. 그럼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한 두 가지 정도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재자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는 못 믿겠다. 빠져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얘기를 했던 것이 결국 제재 해제를 위해서 좀 미국을 설득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미국 무시하고 금강산이나 개성공단 이런 문제에 있어서 경제 협력에 있어서 남북한이 좀 적극적으로 좀 이행을 하자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국 입장에서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걸 못 해주니까 북한은 중국 쪽에 손을 벌린 거고 중국은 지금 계속해서 그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위반하는 선적 대 선적 환승이라든지 또 이번에 어느 선까지 그거를 적절히 유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국이 있으니까 너네가 빠져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너네가 중재자 역할을 앞으로 하고 싶다면 이제 앞으로 좀 옛날처럼 하지 말고 제대로 하라. 그러한 압박의 어떤 메시지가 되겠죠. 7시 26분에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 헬기가 용산 미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에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이번엔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비무장지대 깜짝 회동에 대한 청와대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청와대는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미, 남북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즉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뿐 아니라 남북미 3자가 만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뿐 아니라 DMZ 회동과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만남 제안, 갑작스러운 상황인데 경호나 의전상의 실무 준비는 가능한 건가요? 네,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 회동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죠. 문제는 실무적인 준비인데 이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되려면 이 경호나 의전, 이 통신 등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만 지난해 5월 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돌아보면요, 이 북한이 회담 20시간 전에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는데 이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서 이 북미 정상이 회담이 아니라 이 잠시 만나는 수준의 형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용산으로 출발했는데 청와대에 도착한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청와대에 도착하진 않았고요. 잠시 뒤 도착할 예정으로 그렇게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은 오늘 저녁 7시 40분쯤에 이 청와대 상춘제에서 잠시 환담을 나누고 이 만찬을 함께합니다. 만찬은 1시간 넘게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당초에는 문 대통령이 오사카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 정상을 통해 확인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중을 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앞으로의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번 DMZ 깜짝 회동이 대두된 만큼 이 한미 정상 간에도 이 의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의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한미 정상회담은 내일 오전 11시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오찬까지 2시간 동안 이어질 예정이고요. 또 오후 1시에는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됩니다. 세계의 관심인 비무장지대 일정은 아무래도 이 회견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정에 동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청와대에서 공식 만찬을 할 예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한 찬반 집회도 진행되고 있는데요. 광화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호준 기자, 소식 전해주시죠. 네, 저는 광화문 앞 세종로 사거리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산 공군기지에 도착해서 용산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확실하진 않지만 용산에서 이곳을 거쳐서 청와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 통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오후 7시 이전부터 광화문 광장은 일반인의 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됐습니다. 지금 광화문 일대는 트럼프 대통령 방안에 대한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앵커가 말한 대로 찬성과 반대 집회가 서울 도심에서 온종일 이어졌습니다. 우선 청계광장과 서울역에서는 우리공화당 당원과 지지자 그리고 박근혜 석방 운동본부 회원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한다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태극기와 미국 성조기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방안을 환영한다. 한미동맹 강화 등의 현수막을 들고 이곳 광화문 일대까지 행진을 벌였습니다. 반면 민주노총과 민중공동행동 등 단체들은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오후 5시부터 노 트럼프 범국민 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전 세계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트럼프 대통령 방안을 환영하지 않는다면서 노 트럼프, 대북 제재 중단하라라는 피켓을 들고 싱가포르 북미 합의 이행 등을 촉구하며 종로 일대에 집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대통령 방한과 또 찬반 집회에 대규모 인원들이 모이면서 경찰 경비도 최고조로 강화됐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아침 9시부터 가포 비상령을 내렸습니다. 가포 비상령은 보통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 때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경찰 인력 100%가 동원됩니다. 집회 등 합법적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하지만 위협 행동이 있을 때에는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한층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우선 미국 대통령이 숙소로 알려지고 있는 그랜드 하얏트 호텔 주변 소홀로는 방문이 이뤄지기 30분 전부터 출입이 완전히 통제가 됩니다. 또 호텔 주변 옥상에 경찰 특공대가 배치되고 호텔과 그 주변 담장까지는 금속 탐지기 검사를 거친 사람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2년 전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반대 시위로 대통령이 탄 차량이 도로를 역주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참가자 가운데 일부가 대통령 차량을 향해 물병 등을 던져 경호에 대한 지적이 있었던 만큼 오늘 경기는 한층 삼엄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 앞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은 공동 성명인 오사카 선언을 발표하고 폐막했습니다. 오사카 선언에는 공정무역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반대로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빠졌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미중 정상회담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G20 정상회담이 폐막했습니다. 공동선언인 오사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자유롭고 공정하며 차별 없는 무역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보호무역주의를 반대한다는 문구는 미국의 반대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아르헨티나 회담에 이어 2년 연속 빠지게 된 것입니다. 무역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은 가장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80분 동안 진행된 무역 담판, 양국 정상은 무역 협상을 재개하기로 하며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일단 다음 달로 예정된 3천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추가 관세 부과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We will be continuing to negotiate, and I promise that for at least the time being, we're not going to be lifting tariffs. 협상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작부터 공정한 무역을 거듭 요구했고 시 주석은 협력과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It would be historic if we could do a fair trade deal. 合作比摩擦好，
对话比对抗好。 일단 급한 불은 껐지만 화웨이 사태부터 중국 국내법 개정 요구까지 최종 협상 타결까지는 풀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 주석은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소통과 조율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다음 G20 정상회담은 아랍권에서는 처음으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내년 11월에 열립니다. KBS 뉴스 정영훈입니다. 다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통일외교부 김영은 기자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가 의제를 주도하려고 애썼지만 관심은 미중 간 무역전쟁 그 단판에 모아지면서 주인공이 시진핑 주석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된 것 같습니다. 무역 협상은 일단 뭐 휴전이면 잘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뭐 일단은 양국이 이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봐야죠.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겉으로는 이제 미국이 중국을 상당히 일방적으로 무역 문제로 때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무역 전쟁의 승자는 없는 거거든요. 물론 뭐 최후에 남는 그 서바이버 살아남는 건 미국이다 뭐 이런 얘기도 돌기는 하지만 그것도 뭐 확실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미국 경제를 봐도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금리를 점점 내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제 재선 국면이 오기 때문에 무역으로 중국을 때려야 된다는 그러한 바이파트전, 즉 미국 내에 아마 월가 정도 빼고 다 무역 전쟁이나 중국 때리기는 다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재선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무역 그 전쟁으로 인해서 미국 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거를 상당히 조절을 해 나가면서 이제 중국을 때려야 되는 것이고 그런 입장에서 요번에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대해서 다시 협상을 좀 시작하려고 하는 것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초기적인 뭐 합의는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화웨이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를 한다든지 하지만 뭐 추가적으로 근본적으로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에게 요구를 했던 것 즉 뭐 지적재산권 문제 관련해서 뭐 국내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든지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미중 간에 어떻게 합의가 되는지를 좀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조금 숨고르기를 하다 다시 또 무역 전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지만 일단은 숨고르기를 했다. 그리고 이제 숨고르기를 한 게 과연 시진핑이 평양 방문해서 북한 카드를 들고 정말 트럼프를 설득해서 숨고르기까지 이어진 거냐에 대해서는 뭐 글쎄요. 뭐 확실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무장지대 만남을 깜짝 제안하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한국의 비무장지대로 이렇게 옮겨오게 됐단 말이죠. 네. 오사카보다 비무장지대에 더 많은 관심이 모이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뭐 지금 아마 아베 총리로서는 그 상당히 조금 입장이 난처해진 것 같아요. G20 정상회담을 하면서 뭔가 미국과 일본 간의 어떤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딜을 좀 이끌어내려고 그랬는데 나온 얘기들이 결국은 뭐 미일 안보 조약에 대한 어떤 불만 나오고 또 그리고 아베 총리보다는 오히려 이제 미중 간의 어떤 무역 분쟁에 더 많은 주목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트위트로 인해 가지고 아마 조금 있으면은 그 G20 오사카보다는 주로 이제 DMZ에서 북미 정상이 또 한 번 만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온 세계의 주목이 다 이제 쏠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G20 정상회담에 상당히 많은 기대를 걸었던 그 아베 총리로서는 상당히 김 빠지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봅니다. 7시 7분에 오산 미 공군기지에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도착을 했고요. 7시 26분에 마린원을 타고 용산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김영은 기자, 오늘 만찬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당초 만찬은 7시 40분에 시작되는 걸로 예정됐는데요. 지금 40분이 다 돼가고 있고요. 시작은 약간 늦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참석자로는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또 문우신 재무장관, 해리스 주한 대사, 그리고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그리고 이방카 보좌관, 포틴저 NSC 선임 보좌관,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또 후커 NSC 선임 보좌관 이렇게 9명이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우리 측은 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숙 여사, 그러니까 대통령 내외분 2분이 참석하고요. 나머지 7명이 정부 당국자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또 노영민 비서실장,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조윤재 주미대사, 김현종 안보실 2차장,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입니다.
네, 그리고 메뉴는 한식으로 준비되어 있다고 하고요. 예. 그래서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하면 5분 정도 칵테일 립세션이라고 해서 아무래도 대화를 돋우기 위한 자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 자리에는 골프 선수 출신인 박세리 씨 그리고 엑소가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 우리가 비무장지대 깜짝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DMZ 회동 제안에 대해서 예상 밖이라는 반응이 많았을 텐데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은 미국 측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트위터를 쓸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 뒤에 최선희 부상이 그러니까 담화를 내놓자 더 예상 밖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초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 대표는 이틀 전에 방안을 이미 방한했는데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판문점 쪽에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알아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최선희 부상의 담화 때문에 북측의 메시지가 어떤 내용인지 그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호텔에서 그 대사관 측 직원들과 또 실무진들과 회의를 했을 정도로 상당히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김일옥 교수님, 북한과 미국 사이에 사전 교감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물론 가능성이야 있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북미 간의 사전 교감이 있었다면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이렇게 깜짝 놀랄 사람이긴 하지만 글쎄요. 좀 추측이 안 되네요.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식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솔직히 좀 부담스러운 그러한 상황입니다. 정식 정상회담을 미국을 떠나기 전부터 예측했다면 아마 거기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상당히 비난 여론이 일었을 겁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는 제대로 하지 않고 왜 자꾸 정상회담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김정은을 만나고 싶었다 하더라도 아마 트위터라는 것을 통해서 간을 보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먼저 접근을 했었을 것이고 그것을 북한 측에서도 김정은 위원장의 체면을 생각을 해서 정식으로 제기를 하면 가능하겠다는 그러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양측이 지금 분위기에서 정상회담을 하기에는 뭔가 분위기가 어색하고 또 정상회담을 하자고 했을 때 서로가 받을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지만 내심 정상회담에 대해서 상당히 원하고 있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저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내일 DMZ에서 원래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메시지를 스피치 형식으로 전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실제는 정상회담이 되면서 어떤 내용, 즉 비핵화 관련해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게 될지가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고 봅니다.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경색 국면이던 비핵화 협상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고 있습니다.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번에 돌아가게 된 계기는 어떻게 보면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계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작용하게 될까요? 그전까지는 남북미가 3자가 주도해왔었는데 중국이라는 이제 변수가 새로 들어온 셈이거든요. 네, 지금 중국의 입장은 어쨌든 미중 간의 갈등 국면이 점점 전방위적으로 확대되면서 상당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힘든 상황을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전방위적으로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전략 상당히 많은 동맹국이나 파트너도 국가들을 모아서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상태고 그 와중에 홍콩에서 시위가 났단 말이에요. 홍콩에서 시위가 난 이후에 미국 내 분위기는 이러한 시위가 대만까지 가고 중국 본토까지 들어오면 어떡하지? 이런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 전방위적인 갈등, 미국의 전면적인 중국 때리기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것의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북한을 선택한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북한은 미중 간의 갈등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끼어들려고 할 때마다 트럼프는 중국을 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제 시진핑은 북한 문제를 미중 간의 협력 사안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문제에서 미국과 중국이 끼어들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같이 협력해서 북한 비핵화를 풀어가는 그러한 형태로 국면을 바꿈으로써 이것을 시작으로 해서 미중 간의 전면적인 갈등 국면을 좀 더 완화시키려는 그러한 의도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김 기자. 네. 내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네. 진행되고 무슨 이야기가 오가게 될까요? 네, 일단 내일 한미 정상회담의 형식에 대해서 지금 청와대 쪽에서 얘기가 네.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 확인된 내용인데요. 당초에는 그러니까 5명인 소인수 회담을 열려고 했었지만 예. 지금 1+10 그러니까 11명이 참석하는 확대 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눈에 띄는 부분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내일 한미 정상회담에 참석한다고 합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게 규모가 확대된 것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이 의례적으로 열리다기보다는 북한과의 대화 국면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 규모가 확대된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일단은 주요 의제는 역시나 북한 비핵화 방안, 그러니까 북한과 이 대화 모멘텀이 생겼기 때문에 어떻게 이 대화 모멘텀을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게 중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미 동맹 간의 사이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방위비 협상, 그러니까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할 수도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내일 트럼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날 예정이기 때문에 그와 맞물려서 대미 투자를 확대해달라. 또 반화웨이 전선에 동참해달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역시나 북한 비핵화 방안, 대화 국면 이어가는 것, 그것이 메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 볼턴이 참석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요. 강경파인 볼턴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지금 볼튼이 계속해서 하노이 때부터 주장했던 거는 물론 볼튼 보좌관은 근본적으로 북미 간의 회담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긴 합니다. 근데 하노이 회담에서 이제 볼튼은 결국은 빅딜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과거에는 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하냐? 북한이 정말 완전한 비핵화 의지가 있느냐? 그러면서 결국은 북한이 모든 것을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비핵화를 하려는 건지에 대해서 빅픽처, 즉 큰 그림을 미국과 먼저 합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하노이 회담 이후에 로이터 통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결국은 다 밝혀진 내용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볼튼이 들어갔다는 거는 아마도 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서 비핵화 국면을 다시 돌려놓고는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엉터리 딜을 할 정도로 북한에게 양보하지만은 않겠다는 그러한 미국의 의지도 상당히 깔려 있다고 보고요. 아까 김 기자님께서도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내일 DMZ에서의 북미 정상회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만찬에 들어간 멤버들 보면 문우신 재무장관도 있고 포틴저 그 백악관 보좌관도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그 미국이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국에 상당한 압박을 넣을 것이라는 게 지금 예상이 되거든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현안으로 다가오는 것은 5G 문제입니다. 그리고 미국에 더 많은 투자를 하라는 것도 또 아마 압박이 가해질 것이고 그래서 이 5G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과 어떻게 협력을 취해 나가야 될지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보기에는 국익에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어젠다다 이렇게 보입니다. 맞습니다. 비핵화 협상이 너무 큰 문제다 보니까 그쪽에 관심 모여져서 그렇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랄까 반회의 전설에 동참하라는 그런 요구 하나하나 다 난제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반화웨이 제재에 동참하라는 그런 요구가 있을 때 한국은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됩니까? 글쎄 저희가 너무 미중 간에 끼어 있다는 그러한 의식 때문에 제대로 된 대미 대중 소통을 잘 못하고 계속 전략적 모호성으로만 가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과거에 사드를 자꾸 기억을 하시는데 사드 때와 지금과는 완전히 양상이 틀립니다. 사드 때는 이슈가 사드 하나였고 거기에 빠져 있는 국가는 한국 하나였어요. 근데 지금 미중 간에 그 여러 이슈들이 존재합니다. 화웨이부터 경제, 군사, 여러 이슈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러한 상황에 미중 사이에 끼어 있는 국가들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너무 많은 국가들이에요. 화웨이 문제만 해도 벌써 독일, 영국 그 여러 국가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중 간에서 끼어 있는 지금 한국이 여러 이슈에 대해서 난제가 지금 놓여 있긴 한데 여러 가지 우리가 참조할 수 있는 케이스들이 많아요.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국가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사드 이슈 때처럼 위기의식을 가지고만 볼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전략을 펼 수 있는 그러한 전략 마련이 지금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중국은 화웨이 제재 철회에 동참하라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좀 어떻게 할지 난처한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네. 입장을 취해야 될지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 뭐 화웨이 그 제품을 쓰기로 했던 것을 예정대로 다 쓰라는 그게 중국의 입장이고 미국은 그걸 다 빼라는 거 아닙니까? 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국가 안보와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화웨이를 쓰는 국가들과는 미국이 그 뭐라 그럴까요? 뭐 디펜스 방위나 어떤 정보 그 소통이나 공유 측면에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지금 그 난처하게 된 입장이 국가가 영국입니다. 영국은 지금 파이브 아이즈라 그래서 미국과 뉴질랜드, 호주, 영국 또 한국과 캐나다 이 5국가가 주요 정보를 공유하는 그러한 5개 동맹국의 다자의 어떤 그 뭐라 그럴까 포럼이라 그럴까요? 어떤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영국도 지금 화웨이 문제에서 상당히 우리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독일은 이미 깔았기 때문에 철회 못한다고 이미 밝혔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영국의 사례를 어떻게 추진이 되나 어떻게 진행이 되나를 좀 보고 영국과 협력을 소통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시 비무장지대 방문 관련으로 좀 이야기를 옮겨보겠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 기자? 네, 일단은 역대 다른 대통령들은 주로 그 비무장지대에 있는 초소를 주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계속 보도 나왔다시피 판문점에서 지금 북미 정상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70년간의 이런 냉전 시대를 종식하는 어떤 상징적인 이벤트로 보여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지금 그렇기 때문에 평화적인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두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역대 미 대통령들,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로 83년 레이건 대통령, 그 이후만 알고 계시지만 52년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79년도에 지미 카터 대통령도 비무장지대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네, 당시에는 뭐 그 냉전 상황이었고 남북한 간의 갈등이 워낙 첨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주로 이제 오울렛 초소를 이용을 해서 대북 메시지를 전달을 했었는데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을 하게 되면 아까 그 김 기자님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아마 판문점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담화를 나누거나 그 대화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북측에 있는 자유의 집이라든지 뭐 한국에 있는 저 북측에 있는 임진각이나 자유의 집이나 이런 데 가서 협상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판문점 남북한 간의 어떤 그 경계선 상에 있는 판문점 상에서 아마 두 정상이 만나서 협상, 대화, 대북 정책 관련된 논의, 협의 이런 것들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따라서 과거에 미국 대통령이 방문해서 취했던 그러한 정책 입장 발표 이런 것과는 상당히 격이 다른 그러한 모양새가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무장지대 방문과 관련해서 캠프 보니파스, 뭐 오울렛 초소 이런 지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기자 소개를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캠프 보니파스 먼저 설명을 해드린다면 그 경기도 파주 공동경비구역 JSA 내부에 있는 미군 경비부대입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JSA에 온다면 캠프 보니파스를 방문해서 격려하는 행사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보니파스라는 이름은 그 76년 8.18 도끼만행 때 숨진 아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역대 많은 전직 미국 대통령들이 방문했던 오울렛 초소의 경우에는요. 군사 분계선에서 상당히 가깝습니다. 25m 정도 떨어져 있고 쌍안경을 통해서 본다면 북한의 기정동 마을이 보인다고 합니다. 네, 역시 클린턴 대통령, 부시 대통령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오울렛 초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콜리어 초소 같은 경우에는요. 역시나 판문점 인근 초소입니다. 근데 오울렛 초소보다 남쪽에 위치해 있고 레이건 대통령이 방문한 곳입니다. 역시 6.25 때 훈장을 받았던 44단 소속의 콜리어 사병 이름에서 유래된 초소입니다. 비무장지대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비무장지대는 남북 2km씩 비무장지대로 설정이 돼 있고요. 1953년 정전협정 체결로 군사 분계선이 당시 확정됐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이 DMZ를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를 방문했을 때 판문점으로 온다면 지금 이 JSA 판문점 쪽이 비무장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그 김현욱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유의 집은 남쪽에 군사분계선 남측에 있고 통일각이 북측에 있는데요. 자유의 집, 통일각, 판문각 이렇게 있는데 판문각과 통일각이 북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그곳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 땅을 밟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남북 정상이 작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 깜짝 월경을 했던 T2, 그렇죠. T3 사이에서 역시나 북미 정상이 만나서 악수를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7시 5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곧 트럼프 대통령이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청와대를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홍성희 기자, 트럼프 대통령 아직 청와대 도착 안 했죠? 네,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상황을 주시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서 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북미 남북미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DMZ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남뿐 아니라 이 남북미 3자가 만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일본에서 귀국했습니다. 내일 한미 정상회담 준비뿐 아니라 DMZ 회동과 관련된 여러 가능성을 두고 준비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미 정상 내일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북미 정상의 비무장지대 회동에 대한 의지는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문제는 실무적인 준비일 텐데요. 이 정상 간 회동이 성사되려면 이 경호나 의전, 그리고 통신 등이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물리적인 시간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인데 다만 지난해 5월 이 두 번째 남북 정상회담을 돌아보면 이 북한이 회담 20시간 전에 우리 측에 통보를 해왔는데 이 전격적으로 회담이 성사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정상이 회담이 아니라 잠시 만나는 수준의 형식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청와대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도 도착했다는 소식은 없는 거죠? 네, 아직 도착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서 내일 정상회담을 갖게 되는데 내일 일정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한미 정상은 내일 오전 11시쯤 한미 정상회담을 갖고요. 그리고 오후 1시쯤에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청와대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힐 예정입니다. 양 정상이 모두 발언을 하고요. 이어서 질의응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정상의 기자회견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DMZ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때 문재인 대통령도 동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 통일외교부 김영은 기자와 얘기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현재 미국의 대북 정책, 특기할 상황, 특징이랄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고 나서 이제 미국의 대북 정책이 상당히 강경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왔던 것 중에 특이한 사항이 더 이상 탑다운 없다. 이제 실무 회담에서 충분히 바텀업 협의를 한 다음에 정상회담 하겠다. 그래야 실패하는 정상회담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예. 하나는 빅딜 얘기를 했어요. 빅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빅딜에서 합의한 큰 그림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스몰딜로 가겠다. 이게 지금 미국의 입장이었는데 재밌는 것은 최근에 그 비건 대표가 유연성 얘기를 하면서 다시 병행적인 그리고 단계적인 그리고 스텝 바이 스텝 사이멀테니스 동시적인 그러한 접근법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건 무슨 얘기냐면 빅딜을 먼저 하겠다는 입장이 상당히 완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스몰딜이 실제적으로 북미가 병행적으로 동시에 하겠다는 그러한 접근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빅딜을 먼저 얘기를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미국이 그러한 그 동시적인 협상법을 벗어난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거든요. 실제 빅딜을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스몰딜 하겠다. 그것은 결국은 비핵화 먼저 해라. 그 다음에 제재 완화하겠다. 이러한 것과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의 대북 태도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노이 이전 단계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저희가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이제 볼튼 그 보좌관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뭐 북한이 원하는 수준대로 다 그렇게 돌려주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북미 간의 입장 차이가 조정이 되는지를 하나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재밌는 게 오사카에 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트를 한 것 중에 뭐 김정은 DMZ 얘기 빼고 다 국내 정치 얘기. 지금 뭐 조 바이든이 엉망이지 않느냐. 왜 지지율이 뭐 그 54%밖에 안 나왔어? 경제가 이렇게 좋은데 75%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다 국내 정치적인 얘기입니다. 이미 미국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미국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추후에 북미 협상에도 상당한 부분 미국의 대선 국면이 중요한 영향으로 작용을 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곧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일지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총 8번 지금까지 만났습니다. 이번에 회담을 하게 되면 8번째 회담이 됩니다. 처음 회담은 2017년 6월 30일 워싱턴에서 있었고요. 그 뒤에는 뉴욕에서 한 번 더 회담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방한을 했을 때가 2017년 11월이었습니다. 당시 국빈 방문을 했었고요. 그 뒤에는 워싱턴, 그리고 뉴욕에서 회담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 정책 공조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고요. 그리고 다음 회담은 2018년 11월 30일 아르헨티나에서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내용으로 회담을 했었고요. 7차 회담은 2019년 4월 11일 워싱턴에서 이뤄졌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내일 2019년 6월 30일 서울에서 8차 회담이 있게 됩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 오늘 저녁부터 내일까지 뭐 빡빡하게 이어집니다.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일정부터 말씀드리자면 만찬이 8시 좀 이후에 8시에 청와대에 도착할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그 이후에 5분 정도 환담을 가진 다음에 만찬이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은 11시에 정상회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담은 2시간가량 이어지고요. 1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이 순차 통역으로 이뤄집니다. 그리고 DMZ 방문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오후에 출국할 것으로 보이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오전에는 대기업 총수들과의 만남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국 대통령으로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는 것도 되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요 기업 총수들과 간담회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6월 한반도 외교 일정이 상당히 숨가쁘게 돌아갔습니다. 정리해 주시죠. 네, 일단 한반도 외교 일정 6월의 경우에는요. 비건 미국 대북 특별 대표가 27일에 방한을 했고요.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G20 그러니까 G20 정상회의가 일본 오사카에서 오늘 폐막했습니다. 당시에 아까 교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보니까 오사카 선언 내용에 상당 부분 온난화 내용 같은 것들이 빠졌고요. 그리고 보호무역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있겠고 지금 방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북미 정상의 이제 친서 회견은 계속되지 않았습니까? 서로의 신뢰는 쌓여 있다고 봐도 될까요? 글쎄 신뢰를 쌓기 위해서는 여러 차례 만나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만남이 제대로 많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에 대해서 신뢰 표시를 하라는 그러한 입장들이 있었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비핵화가 곧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징표다 이렇게 보고 북한은 또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너네를 믿게 하고 신뢰하려면 그 제재를 완화시켜달라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이거는 제대로 신뢰가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에게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만남, 즉 실제 정상회담이 의제가 있어야 만나는 게 제대로 된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만남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곧 청와대로 도착해서 만찬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친교 만찬 소식은 9시 뉴스를 통해서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S 뉴스 특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